특히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발목 건강 그런 관리를 특히나 신경을 써야지 또 오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야지 괜찮을까요? 뭐 주의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원에서 많이 신고 다니는 걸로 보이는데 그 크롭땡이라는 슬리퍼 같은 모양의 신발 있잖아요. 네. 그게 과연 발에 괜찮은 건지, 그다음에 칼슘을 잘 챙겨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제 칼슘 네, 월요일에만 진료하는 월요병원 문 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얘한테 잘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발목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상교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진료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상교입니다. 네, 월요병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까요?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정형외과 중에서도 이제 무릎이나 척추 분야가 아니고 발과 발목 분야를 이제 전문으로 진료를 오. 보고 있고 발목에서 생기는 여러 질환이나 외상, 당뇨발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진료를 보고 있고 수술도 하고 있고 그렇게 네. 진료를 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정형외과 의사분은 저희 월요병원에 처음 모셔가지고 아, 네. 아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댓글로 발 건강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 맨 끝에 가서 한꺼번에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발목 관절염이거든요. 근데 사실 무릎 관절염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근데 이건 처음 들어서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맞습니다. 그 관절염이라는 질환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그 사이에 있는 게 연골인데요. 네. 연골이 닳는 거를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목에서는 잘 생기지가 않고 주로 무릎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무릎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퇴행성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발목 관절염은 생각보다는 무릎에 비하면 한 2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 빈도상으로는 좀 적긴 한데 이 특징이 좀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외상이나 골절 같은 게 생긴 다음에 다치고 나서 취약합니다. 무릎 관절염은 흔히 이제 퇴행성으로 나이 들면 그냥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발목 관절염 같은 경우는 외상 이후에 접지르거나 골절이 생기거나 다치고 나면 관절염으로 급속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통증이 심하면 걷기도 힘들고 운동도 잘 안 되죠. 특히 요즘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그 운동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도 마라톤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발목에 관절염이 생기면 통증도 심하고 운동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니까 특히 좀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치료를 받으려고 열심히 또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충격 때문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접지르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발목 관절염이 오는 건가요?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심사평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어떤 통계에 따르면 이 관절 척추 근골격계 질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 무릎 통증, 척추 통증, 그 세 번째로 많다고 되어 있는 게 발목 염좌거든요. 그게 그만큼 빈도가 굉장히 높고 발목을 접지르는 염좌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인대가 이제 파열이 되는 겁니다. 인대라고 하는 것은 뼈하고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인데 지금 엑스레이에 보이는 것처럼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데 주로 바깥쪽에 있는 이 뼈하고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 연부 조직이 인대인데요. 네. 이 인대가 손상이 되고 파열이 되면 그게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게 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이제 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접지르면서 생기는데 이 발목의 특징이 발목을 내린 상태에서 주로 저 안쪽으로 주로 접지르게 됩니다. 우리 안쪽으로? 몸의 내측 부분으로. 실제로 접지르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깥쪽으로 접지르는 경우는 잘 없고요. 네, 안쪽으로 접지르는 게 훨씬 많은데 맞아요. 계단 내려가거나 이럴 때 잘못 네. 디디면 안쪽으로 발목이 확 꺾이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지금 엑스레이 보시면 바깥쪽 복숭아뼈 좀 작은 뼈가 바깥쪽 복숭아뼈인데요. 바깥쪽 복숭아뼈가 안쪽 복숭아뼈보다는 좀 길죠.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각도 자체가 좀 비스듬하게 되어 있고 비스듬한 각도가 저기 보시면 뼈가 안쪽으로 접지르기에 훨씬 좀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네네. 바깥쪽에 인대가 보통 3개가 있습니다. 전겁이 인대, 종비 인대, 후겁이 인대. 물론 인대 이름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 인대 중에 제일 취약하고 약한 게 전겁이 인대인데 그 전겁이 인대가 발을 내린 상태에서 힘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힐을 높은 구두를 뭐 같은 걸 신거나 아니면은 내리막을 걸어가면서
주로 발목을 접지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접질렀을 때 발을 그냥 탁탁 쳐보고 아, 이 정도면 걸을 수 있겠는데 하고 네, 하루 이틀 버틴다던가 네, 네. 아니면 그냥 파스 뿌리고 며칠 버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죠. 사실 병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고 그렇죠. 또 직장인 분들은 또 하루 시간 빼기가 힘드니까 적당히 관리하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게 일반적이고 발목 인대 파열의 어떤 그레이드 정도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지금 말씀하신 정도면 아마 1단계 간단한 염자 정도 그리고 좀 접지르는 게 좀 심해지면 2단계 부분적인 인대 파열이 생기는 것이고 3단계로 넘어가면 완전 인대 파열이 되는 겁니다. 2단계나 3단계가 되면 일단 보행 자체가 좀 어렵고 아, 발목에 이제 붓죠. 바깥쪽 곡선 뼈가 많이 붓고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아, 병원을 가봐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살짝 접지르고 그냥 별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지 않고 하루 이틀 쉬다가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뭐 그런 경우는 심하지 않으니까 큰 후유증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붓기가 심하고 걷는데 보행에 조금 영향을 준다고 하면 병원에서 좀 그런 치료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1차적으로 좀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병원에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서 당장에 처치를 좀 하고 싶을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라이스라고 하는데요. 프라이스 앞에 P를 붙이기도 하고 이제 약자로 이제 소개를 해놨는데 P가 이제 프로텍션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또 보호대라든가 아니면 반깁스 같은 거. R이 이제 그 레이저 발을 올려주는 거고 I가 아이싱 얼음찜질을 빨리 해주는 거. C가 컴프레션 압박을 시켜주는 거. 붕대 같은 걸 감아주는 거. 엘리베이션이 이제 엘리베이션에 올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프라이스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이 발목 염자가 생겼을 때 인대 손상이 생겼을 때 가장 권하는 치료.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건 얼음찜질이랑 이제 붕대로 감아주는 압박을 해주는 게 가정에서 제일 하기 쉬운 그런 치료입니다. 이런 치료들은 치료 효과가 48시간이 넘어가면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 오, 그래서 초기에 우리 운동 선수들, 농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시합을 보면 이 시합하다가 막 어깨 같은 데다 아이싱 하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경기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어깨에다가 아이싱 하고 그렇죠, 그렇죠. 발목에다 아이싱 하고 그게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거나 손상된 직후에 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런 외상이 있다, 다쳤다,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냉찜질을 우선은 빨리 해 주셔라라는 조언이었는데 요즘 날씨가 또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밖에서 달리기 하는 분들도 너무 많죠. 많고 네, 네. 마라톤 준비하는 분들도 계속 뛰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들도 아마 발목 관절염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라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한계에 도전을 하는 건데 그만큼 그게 발목의 한계에도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외상의 빈도도 높아지고 빈도가 높아지면 관절염의 진행을 할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특히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발목 건강 그런 관리를 특히나 신경을 써야지 또 오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야지 괜찮을까요? 뭐 주의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통증이 생기면 초반에 이제 저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프다 그러면 뭐가 원인인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 이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좀 작은 거리를 또 안정적인 환경에서 좀 뛰는 연습을 주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양을 늘려가는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막이나 내리막보다는 좀 평지를 먼저 마라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좀 중요하죠. 자기 페이스가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저도 환자분이 많이 오시는데 동호회를 하면요 내 페이스보다는 같이 하는 사람들 페이스에 맞추거든요. 쫓아가야 되니까. 다 이 능력이 다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자기가 뛸 힘이 부족한데 또 다 같이 뛰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다치거나 외상을 입는 데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나한테 적합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라톤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라라는 조언이었고 평소에 뭔가 자주 접지르고 통증이 좀 있어서 병원에 가봐서 검사를 했더니 만약에 정말 발목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네. 한다면 그때부터 어떤 단계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건가요? 발목 관절염의 단계를 1, 2, 3, 4단계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말기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일단 초기 단계를 보시면 초기에는 저렇게 우리가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뼈가 이 골극이라고 하죠. 뼈가 관절 주변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라나는 거. 초기 단계의 관절염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뼈가 이렇게 이 처막 기둥처럼 이렇게
고드름처럼 자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초기 단계가 되고 중기가 되면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확 예. 느껴지네요. 예, 중기는 사진에서. 특징이 발목의 관절염의 특징은 안쪽 관절이 좁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안쪽만 좀 좁아져 있거든요. 위쪽은 좀 공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저 때까지도 치료하기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 말기로 넘어가면 위쪽 관절까지 좁아져서 그래서 치료 증상별로 봤을 때 초기에는 뭐 약을 먹거나 활동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하시더라도 관절경 같은 이 내시경 수술 같은 걸로 앞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만 좀 다듬어 준다든지 비교적 회복도 빠르고 간단한 수술로 할 수 있는데 네. 중기가 되면 또 수술이 조금 더 커지고요. 관절을 교정해 주는 수술을 또 해줘야 되고 그럼 철심 같은 것도 고정을 시켜야 되고 수술이 좀 커지고 말기가 되면 이제 내 관절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관절을 고정을 시키는 발목 고정술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무릎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인공관절을 교체를 해주는 그런 조금 큰 수술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서 중기로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지 않게 그때그때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이왕이면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겠고 네. 애초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일 거 아니에요. 네네. 평소에 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이 발목 관절염을 피해갈 수 있을지 그 네. 방법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발 건강에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네네네. 준비했거든요. 레인보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틀어드릴게요. 틀어드리면 지금 보시면 네. 발가락을 확 꺾는 행동이거든요. 네, 지금 저 운동은 이제 족저근막염에 제일 이제 좋은 운동인데요. 그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것, 찢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걸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아침에 이 첫발 디디기 전에 저런 게 잘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자고 나서 일어나기 전에 저런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엄지 발가락을 젖힌 채 젖힌 채. 발목을 발등 쪽으로 잡아당기는 그렇죠. 행동. 그러면 이 발바닥 부분이 굉장히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손이나 골프공 같은 걸로 마사지를 좀 하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저도 족저근막염을 걸려봐서 저 네. 운동을 배웠는데, 네. 아, 뭐 저거 한다고 낫겠어 했는데 진짜 나아지더라고요. 좋아집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잘하는 게 치료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자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발목을 안쪽이나 바깥으로 틀지 않고 정확한 자세로 이 평면을 유지한 상태로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네. 또 운동하는 시기, 스트레칭하는 시기를 오래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 자다가 첫발 디디기 직전 이런 시기를 잘 정해서 운동을 해야 더 같은 시간을 운동하시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 네. 운동을 하고 내려와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도 보겠습니다. 다음 네. 운동법인데요. 네. 스트레칭을 하고자 하는 발을 뒤에 놓고 발끝을 네. 정면으로 향하는 행동입니다. 네. 지금 저 동작에서는 오른발이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거, 왼발이 아닙니다. 오른발이 스트레칭 되는 것이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아마 오. 운동하실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마라톤 같은 걸 하신 분들도 하기 전에 이제 저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저 자세에서는 무릎을 반드시 펴야 됩니다. 오른쪽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오른쪽 무릎을 반드시 펴고 발끝은 정면으로 향한 상태에서 쭉 앞으로 내려줘야지 뒤쪽 아킬레스건이 무릎부터 뒤꿈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스트레치 잘 되고 이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운동을 하면 오른발 무릎을요. 네. 스트레칭 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제대로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칭 할 때는 뭔가 좀 불편하고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좀 운동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보시는 자세처럼 이제 무릎을 쫙 편 상태에서 뒤꿈치를 끝까지 쭉 밀어주는 이런 이제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킬레스건 스트레치 운동, 뛰거나 달리는 운동 하기 전에 농구, 축구, 마라톤 같은 그런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꼭 벽을 안 잡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럼 꼭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봐도 지금 종아리가 당기도록 앞으로 네. 당겨라, 무릎을 굽혀라 이렇게 맞습니다. 안내가 나오는데 윤희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종아리를 잘 풀어주는 것도 발에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셨어요. 잘 풀어준다는 게 이제 마사지 같은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종아리 직접적인 종아리를 마사지하고 그런 것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요. 실제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세로 잘 해주는 아킬레스 스트레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그 다음 영상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운동법도 보겠습니다. 네. 이번 운동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릎을 편 채로 한 발로 뒤꿈치를 올리고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 발로 내렸다 올랐다 네. 하는 모습이에요. 네네. 이제 운동이 좀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네. 앞에 거는 좀 쉬웠는데 이제 이런 거는 쉽게 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킬레스건을 내릴 때는 스트레칭하는 연습이 되고요. 올릴 때는
근력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이제 물리치료사님 근육이 아주 크고 좋은 물리치료사님이 하기 때문에 되게 쉽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저도 좀 힘듭니다. 아니 한 발로 내 몸무게를 다 지탱해서 저렇게 그렇죠. 계단 끝에 서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 정도 들긴 되려면 하거든요. 운동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아, 운동에 대한 어떤 진심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가능한데 한 발이 힘드시면요 양발을 같이 한 상태에서 쭉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쭉 발 뒤꿈치 들어 올릴 때는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이 되고 네. 쭉 내릴 때는 아킬레스건을 최대한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 아킬레스건을 구성하는 근육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인데 저기 보이는 큰 장단지에 보이는 큰 근육이 이제 비복근이고 네. 저 근육은 무릎을 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고 약간 굽힌 상태에서는 가자미근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런 아까 스트레칭 말고 이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할 때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하는 것, 편 상태에서 하는 것 각각의 이 도움이 되는 근육이 따로 있으니까 네. 둘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운동법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발 평소에 운동하시면 되겠고 이미 만약에 발목 관절염이 걸려버렸다라고 네. 한다면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빈도상으로 봤을 때 그냥 발목 관절염은 단계별로 치료가 다 달라지는데요. 음. 빈도상 봤을 때 일단 1단계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골격이 아까 보신 것처럼 골격 뼈가 좀 튀어나오는 게 이 안쪽에 아까 보신 사진은 앞쪽에 튀어나와 있지만 바깥쪽이나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뼈들이 서로 움직일 때 발목을 움직일 때 부딪히게 되면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깔창 같은 걸로 발바닥에서 바깥쪽에 좀 튀어나온 분들은 바깥쪽 압력이 좀 덜 가게 안쪽이 좀 튀어나온 분들은 안쪽이 좀 덜 가게 그런 깔창을 좀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런 초기 관절염의 치료를 하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맞춤형 깔창이라든가 아, 그런 신발들이 요즘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환자분들도 그걸 쓰시고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 맞는 깔창을 잘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치료 심하지 않은 관절염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발 건강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장에서 지압 슬리퍼를 신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압 슬리퍼는 근육을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역할이 되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발이 많이 피로하거나 위축이 돼 있을 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근육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누르는 것보다는 좀 좌우로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압 마사지는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는데 발 건강 자체에는 스트레칭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개인적인 취향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 너무 아픈데 지압 마사지가 되는 신발을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스트레칭. 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이나 그런 신발들을 신어주는 게 오히려 스트레칭이 되니까 훨씬 더 발 치료에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사용하셔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병원에서 많이 신고 다니는 걸로 보이는데 그 크로땡이라는 슬리퍼 같은 모양의 신발 있잖아요. 네네. 그게 과연 발에 괜찮은 건지라는 질문이에요. 그 신발을 자세히 보면 그 안쪽에 아치가 약간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볼이 되게 넓고 맞아요. 그 다음에 발등이 딱딱하기 때문에 뭔가 물건이 떨어지거나 뭐 충격을 받았을 때 다치지 않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신발 자체는 굉장히 효과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마사이족 신발 이런 신발 같이 이 바닥이 이게 둥그스름하게 된 그런 신발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발은 꼭 그 신발이 아니라도 아치가 커버되면서 볼이 넓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안전화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실제로 발에 좋은 신발은 다 이렇게 좀 안 예쁜 신발이 많습니다. 볼도 넓고 볼도 이래야 넓고 되니까. 딱딱하고 네.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희님은 칼슘을 잘 챙겨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제 칼슘, 비타민 D, 칼슘이 이제 뼈 건강에 이제 좋다고 해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고요. 골다공증 직전에 골 감소증 단계에서는 칼슘이나 비타민 D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지금 퍼펙트 데이님은 알려주신 운동 아침마다 잊지 않고 해볼게요라고 반응 보내주셨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상교 정형외과 전문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